자,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간단한 걸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3명. 이런 식으로. 자, 이름을 안 정해줬네. 이름 이거는 나이 영어로 할게요. 영어로. 이거는 이름, 이건 젠더. 자, 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데이터 프레임은 아닌데. 자, 죄송해요.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고요. 매트릭스로 먼저 할게요. 매트릭스. 자, 죄송합니다. 다시. 자, 매트릭스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1부터 9까지 n로우를 3으로 잡고 바이로우를 true로 잡아서 1, 2, 3, 4, 5, 6, 7, 8, 9 3 곱하기 3 요거 먼저 할게요. 이 apply라는 건 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상을 하나 잡아주시고 그 대상에 어떤 함수를 적용시킬 건지 함수를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net1이라는 행렬에 그 뒤에 바로 sum이라고 넣어주시면 sum 함수를 적용시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하면은,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실행하려고 하면은 아규멘트 하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자, 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축이 두 개다 보니까 이 sum을 적용시킬 축을 오른쪽으로 정할지, 그러니까 가로로 정할지 세로로 정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1이라고 하시면은 요게 이제 가로 방향이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6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가로 방향으로 다 합해서. 15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요거 두 번째 행을 가로 방향으로 다 합해서. 24는 이렇게 다 합해서. 자, 그러니까 이 sum이라는 함수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에 순차적으로 적용된 거죠. 왜? 여기를 1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부연 설명 좀 하자면, 1은 가로, 행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당연히 2가 있어서 이건 세로입니다. 열에 대한 처리죠. 그래서 요거를 2로만 바꿔주시면은 sum 함수를 적용시키는데 어떻게 적용한다? 여기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하려고 하시면 sum을 3번 써야 되겠죠. 이렇게 net 1에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그리고 조금 이제
이 R 언어에 좀 이제 자신 있거나 프로그래밍 자신 있는 분들은 요거 그냥 폼은 돌리면 똑같은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요걸로 썸 함수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되는 거랑 여러분들이 썸 함수를 직접 포문을 이용해서 여러분 적용시키는 게 성능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썸을 몇 번 하는 것보다 어플라이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요거를 하라고 함수에다 넘겨주는 게 내부적으로 훨씬 빨리 돌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플라이라는 거, 이거 함수 사용법 익히기 좀 귀찮은데? 그러면은 이거 그냥 포문이나 이런 걸로 써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성능의 이점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함수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적용시키기에도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렇게 그냥 요렇게 실행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로 하면은 이렇게 실행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횡단위로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플라이 쓰지 않아도 할 수는 있지만 어플라이 쓰는 게 좋다 라는 거 되셨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플라이를 쓰는 거 좋다 이거예요. 자, 여기 조금 부연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주석 처리 일단 좀 할게요. 똑같은 거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한 거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어플라이 해서, 자, 우리가 벡터 같은 거 많이 쓰죠. 또 벡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V1 A, B, C, D라는 벡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얘네들한테 함수를 하나 적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함수라기보다는 이 각각의 이제 이 벡터 요소들한테 우리가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 이 뒤에다 느낌표 하나씩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문자 벡터 원소가 100개면은 여러분이 직접 붙이기 힘들겠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V1에 첫 번째 꺼내시면 A가 나오는데 요거 페이스트 하면 되죠. 요거를 세퍼레이터 요거를 공백으로 주시면은 붙어서 나오고,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페이스트 함수입니다. 그죠? 이거를 몇 번 해야 됩니까? 4번 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4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이거 별로죠? 딱 봐도. 그래서 그럼 이 V1을 어플라이에다가 넣어가지고 뭐 하나니까 마치 하나의 행인 것처럼 보이죠? 1 또는 2 라고 해놓고 여기다 페이스트를 하면 되잖아요. 느낌표는 어디로 가냐? 바로 뒤로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자, 이게 왜 안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플라이라는 함수는 내장 함수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반드시 어레이가 넘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행렬 이상, 매트릭스 이상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는 우리가 여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다 밑에다가 설명을 또 부연 설명할게요. 어플라이 적용 대상은 매트릭스 이상, 매트릭스 또는 어레이라고 할게요. 그냥 매트릭스라고 일단 이해해주세요. 어레이는 아직 안 했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레이라는 함수에다가 apply라는 함수에다가 앞에 이렇게 물음표 붙이시면은 나오죠? 설명서. 그래서 뭐 이게 보기 힘들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구글링 하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고 볼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x가 대상인데 어레이, 매트릭스를 포함한 어레이라고 나오죠. 벡터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벡터를 정말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다양한 버전의 어플라이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 L 어플라이가 뭐라고 쓸까? L 어플라이 적용 대상은 벡터 또는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벡터랑 리스트가 훨씬 많을 거니까 이 L 어플라이를 그냥 어플라이보다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일단 어플라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서 뭘 넣어야 되는지 입력하는 타입만 바꿔주고, 이 벡터나 리스트 같은 경우는 축이 없잖아요. 축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1 또는 2 이런 축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L플라이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조금 이따 하고 똑같이 적용을 할 건데 V1 1 또는 2 이거 안 넣어도 된다 그랬죠? 바로 페이스트, 사용하고 싶은 함수. 그렇다고 또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함수 이름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함수에 우리가 전달할 인자 있죠? 그거를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였잖아요. 근데 V1은 여기 있고요. 이 느낌표 요거는 요 밖으로 이렇게 빼서 여기 옆에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apply 함수 안에 넣을 때 함수는 가로를 넣지 않아요. 함수 이름만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 paste라는 함수가 V1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 있죠. A, B, C, D 이렇게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결과는 뭐가 나요? 리스트로 나옵니다. 한글로 쓸게요. 결과는 리스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더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플라이보다는 L 어플라이를 훨씬 많이 쓰겠죠. 됐죠? 자, 그리고 뭐지? DF 데이터 프레임 한번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얘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DF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임이라는 그 칼럼이 있어요. 얘를
L 어플라이 이용해가지고 뭐 느낌표 붙이는 거 똑같이 해볼까요? 여기 이름에다가 그럼 df에 name 페이스트 느낌표 하시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칼럼을 하나 선택하면은 그 칼럼 무조건 벡터잖아요. 그래서 L 어플라이를 훨씬 많이 쓰시게 됩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 df 이 숫자랑 문자랑 뭐 있는데 그냥 일단 페이스트를 썼으니까 그냥 여기에다 다 붙여볼게요. 모든 곳에다 다 붙여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언리스트로 풀어가지고 벡터로 만들거나. 근데 사실상 데이터 프레임이 리스트니까 이거를 그냥 리스트로 생각해가지고 딱 넣으신 다음에 똑같이 페이스트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원소는 어쨌든 다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칼럼에다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df 페이스트 느낌표 하나 하면은 이 df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 모든 칼럼이라고 보셔야겠죠?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은 리스트의 원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리스트랑 데이터 프레임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은 각 원소에 이 페이스트가 적용이 되는 건데 각 원소가 뭐다 보니까 칼럼이다 보니까 모든 칼럼에 느낌표를 붙인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결과가 리스트로 나오니까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금 못생긴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as 데이터 프레임으로 똑같이 또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함수를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다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되게 많이 쓰겠죠. 이해되시죠? 뭐 나이 뒤에다가 느낌표 붙이는 거랑 젠더 뒤에 느낌표 붙이는 게 의미 없는 행위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L 어플라이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거니까 모든 원소에 다 함수가 적용됐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S플라이는 뭐냐면 L플라이랑 똑같아요. L플라이랑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얘는 가능하면 행렬로는 요 A, S 어플라이는 L 어플라이랑 똑같은데 L 어플라이는 무조건 리스트로 가는 데니까 내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변화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 봐라,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이랑 똑같네? 그러면 그냥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로 보여줍니다. 자, 제가 착각했네요. 이거 바로 행렬로 나오네. 행렬로. 데이터 프레임도 행렬로 바꿔버리네요. 요거는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아니지, 맞구나. 어차피 숫자를 문자를 붙이니까 문자로 바뀌는 게 맞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V 어플라이는 이제 또 S 어플라이랑 비슷해요. 해볼게요. 비슷한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거였나? 네임을 요 행의 요 이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거는 자주 안 써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있네. 자, 요렇게 하면 된답니다. 자, 이름, 요게 3개잖아요, 행이. 그죠? 행이 총 3개니까. 뭐라고 할까요?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아닌가? 자, 여러분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S 어플라이에다가 이름 정할 수 있다. 그 정도 차이에요. 그 다음에 M 어플라이. 저도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얘도 잠깐 패스. 어쨌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거.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L 어플라이랑 S 어플라이는 취사 선택이에요. 내가 행렬이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을 것이냐, 리스트로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두 개는 거의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플라이는 그 행렬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것만 차이를 이해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저희가 한번 요걸 조금만 더 해보고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 한번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내가 대상, 함수가 함수를 적용해야 될 대상이랑 적용할 함수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만의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함수가 내장 함수 중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my펑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로 하이를 찍어 보겠습니다. my펑은 뭐죠? 하이 나오는 거예요. 실행하면. 자, 그 다음에 L 어플라이를 써서 V1, 아까 V1 뭐였죠? ABCD 4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V1을 대상으로 제가 만든 함수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X 하나 넣어주세요. 실행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이가 4번 나오죠.
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펑션을 만들 때 이렇게 x라는 매개변선 하나 두시면은 여기엔 뭐가 들어오냐면 자동적으로 v1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넘어갑니다. 이 L 어플라이에 의해서 v1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씩 이 myPong이라는 함수로 넘어가는데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x는 뭐다? 프린트를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A 하이, B 하이, C 하이 해서 요거 출력되고 요거 출력되고 요거 출력되고 요거 출력되는데 원소가 다 나오죠. 그래서 어플라이라는 거는 사실 사용자 정의 함수랑 결합할 때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내장 함수가 아니라 제가 만든 함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느낌표 붙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원소에 느낌표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페이스트를 써서 x에다가 느낌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턴 하시면 됩니다. 리턴.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여기다 담고요. 리턴 x 하시면 됩니다. 자, 리턴 x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값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바뀐 값으로 v1의 원소가 바뀝니다. 이거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볼게요. 자, L apply라는 걸 쓰시면은 v1 그리고 펑션을 하나 이렇게 넣죠. 자, 만약에 v1이 1 a, b, c, d라고 하면 a, b, c, d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펑션을 만들 때 여기 x 라는 걸로 이렇게 페이스트 하잖아요. x 느낌표 요런 코드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 거냐면 이 L apply라는 애가 요 대상을 바라보고 요 A를 하나 꺼내서 여기서 넣어줍니다. 그럼 X는 A잖아요. 그럼 A가 느낌표 붙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다른 변수에 넣으면 느낌표 붙은 A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리턴을 하지 않으면 이 V1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리턴 x 요 변수 x를 리턴을 하게 되시면은 요 x 그러니까 여기서 꺼내왔던 위치의 원소를 리턴 값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버려요. 그럼 얘는 a 느낌표가 되겠죠. 이게 끝나면은 두 번째를 또 이렇게 넣어서 요거를 반복해요. 함수를 총 원소의 개수만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네들은 다 느낌표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해서 v1의 값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함수를 적용시켜서. 그렇죠? 그거를 이게 apply를 해가 리턴을 해줘요. 최종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느낌표. 벡터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 apply 함수는 결과를 무조건 리스트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까 넣었던 벡터처럼 보시려면은 unlist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